네, 큰 박수로 박찬호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또 여기가 또 온도가 높죠. 아마 아까 제가 분리하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그 스파크랩의 벤처 파트너로 조인하게 되신 박찬호 선수를 모시고 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또 이 박 선수를 모시고 하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스타트업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길을 여기 쏘셔서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여러 팀들한테 많은 관심과 따뜻한 눈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박찬호 선수와의 파이어챗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좀 그랬지만 우선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기회를 미리 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미리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사인도 이렇게 해주면서, 예, 저는 굉장히 오늘 하루가 굉장히 알차고 또 제가 많이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들은 선발 시작인데, 저는 늘 선발 투수를 하다가 마지막 그 마무리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이벤트에 마무리 역할로, 예, 그 오승환 선수의 역할이죠. 그 역할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기에 피나실 준비가 되셨는지, 요즘 위험해요. 그래서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초대하신 분들 정말 말씀들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질문, Why startup? 왜 갑자기 스타트업? 글쎄요, 뭐 스타트업이라고 일단은 뭐 스타트업들은 이제 젊고 또 시작하는,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라 그 회사 기업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굉장히 그 서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면서 긴장도 하는 모습을 또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이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그렇게 신인이었을 때 그때 마운드 위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예, 그리고 아마 다들 걱정을 했을 거예요. 예, 걱정을 하고 이거 오늘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걱정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대로 했는데 대부분 만족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하는 통해서 오늘 저 뒤에서는 더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어떠한 사람들과 스타트업들의 그런 드림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스파크랩의 그 대표님들과의 저의 인연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거기에 애국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스타트업을 하는 저한테는 스타트업이 사실은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에요. 미래의 꿈을 갖고 야구 선수 되고 싶어하는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은퇴 이후로 많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한다면은 제 후배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뭐 미국에 연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홍성훈 선수가 파드레스로 연수를 가고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고 싶을 때 제가 파드레스를 소개를 해서 연수를 시켜줬고, 또 이우준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NC 다이노스의 유미우리 자이언츠에 연수를 가는데 제가 도움을 줬고, 이러한 어떠한 코치의 스타트업을 하는 선수들에게 제가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또 갖고 있는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그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가서 공부를 잘 해라는 이러한 조언도 하면서, 홍성우 선수는 또 그 연수를 하러 갔다가 이 정식 코치 계약이라는 1년 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사례처럼 비슷한 코치로서의 어떠한 새로운 선수 이후에 선수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파크랩과 같이 하게 됨으로써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역할이 아니었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고민이 뭐 한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퇴하실 때부터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그 은퇴하신 게 2012년이죠? 2012년 11월 29일 날 제 결혼 기념일인데요. 네. 그날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30일 날 바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스파클랩도 12월 초 한 12월 6일 12월 6일 그 일주일 후에 제가 은퇴를 발표하고 일주일 후에 생겨났는데, 아마 제가 은퇴 이후에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너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탄생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막상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결혼 기념일에 하셨다는 건 뭔가 의미 있는, 거기에 의미를 두신 건데, 그 다음을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사실 선수들한테는 또 어떠한 선수 생활의 그 커리어가 좀 더 화려할수록 은퇴라는 그러한 문턱에 섰을 때는 더욱 그 두려움도 굉장히 더 깊습니다. 그리고 크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그 텍사스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선수로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심리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코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네, 심리 상담을 하고 심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때 해주신 말이, 너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일이 두렵고 내일 경기가 두렵고 또 걱정되고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과 이야기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은퇴하고 나서의 그 공허함과 그리고 은퇴 이후의 그 시간이 더 견디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또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는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있다. 근데 은퇴 이후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경기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신 분들은 오늘 라면을 너무나 라면 먹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은퇴 후에 뭘 가지고 어떠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은퇴 이후로 물론 은퇴하게 된 결정적인 어떠한 계기가 있었고 그 은퇴 이후에 그 계기를 통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도 하나고 저 후배들이라든지 사회에 어떤 환원을 할 수 있을까, 또 사회에 어떤 나눔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계획을 짰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얘기로 이제 돌아오겠지만 그 전에 그 은퇴하고 나서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이제 고문도 조인하시고 어떻게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코치 생활이나 그런 그 감독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단 운영이나 그런 데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적인 이제 관심이 많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선수 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구단 쪽으로 가시니까 또 어떤 점들이 보이셨고 또 사업적으로 아마 여기에 뭐 스포츠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스포츠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미국의 그 스포츠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만큼의 대단한 인더스트리인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어떤 스포츠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데도 나쁜 상황인데도 스포츠 특히 메이저리그의 야구 인더스트리는 더 계속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유현진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야 다음 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듯이 지금 뭐 선수들의 연봉 그 뭐라고 할까 액수의 그 차이가 불과 몇 년 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많이 선진화된 어떠한 그 리그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 여기에 오늘 발표했던 그런 스타트업들의 어떠한 기술 아이디어 제가 갖고 있는 건 공을 세게 던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가진 이런 어떤 기술만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저를 더 잘 가꾸고 만들어져서 그 리그에서 제대로 메이저 리그에서 뭐 100승 이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그걸 키웠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스포츠라는 그런 분야가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기업인들,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뭐 오늘 무슨 기업 미팅을 한다 하면은 어제의 경기를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뭐 야 어제 너 봤어? 물론 뭐 저도 얘기 들었는데 IMF 때 온 국민들이 보면 야 너 어제 박찬호 경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죠. 스포츠라는 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뭐라고 할까 뭐 웃음과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요소고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는 데 도움되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스포츠의 이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요. 요즘은 메이저리그가 구단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이후로 어떤 감독이 될까, 어느 팀의 코치가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했고 또 은퇴하고 나서 강연 같은 걸 많이 할 때는 저한테 많은 한화 팬들이 좀 하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한용덕 감독님 오셔서 그 뒤로는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필드에서 후배들을 위한 어떠한 지도자 역할보다 제가 받은 미국에서 어떠한 그 판에 선진화된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더 향상되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 사회에 뭐라고 할까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과 어떤 경영 방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접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어떤 판단력을 그걸 대하는 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는 나는 이런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뭐 리그라든지 아니면 선수 유니언이라든지
이거 메이저리그 선수 유니언은 미국 유니언들 중에서 제일 강하거든요. 뭐냐면 그 유니언 속에 있는 선수 출신들의 임원들이 다 엄청난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메이저리그 경력도 화려하고 은퇴 후로 거기 들어가서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뭐 그 운영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의 전문가가 되고 이런 선수들의 미래를 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았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 우리나라는 좋은 선수 출신들은 은퇴 후에 좋은 감독의 길을 항상 가고, 예, 그러려면 그 문은 굉장히 좁거든요. 하지만 그 감독의 길이 또 굉장히 또 항상 좋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예. 근데 스포츠 선수들 출신 좋은 화려했던 선수들이 좋은 경력을 갖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배워보고 싶은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매력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파드레스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선수들 육성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지만, 예, 마케팅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예, 이런 것들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제가 또 보람을 갖고 있는 거는 파드레스 경기장이 미국에서 패코팍이라고 넘버1 구장으로 팬들이 뽑은 넘버1 구장으로 매년 선정이 되거든요. 그 구장에 농심 컵라면 큰 컵라면 탑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예. 박수.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갔는데 손톱깎이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선수들한테 손톱깎이를 보여주면 야 이게 코리아다고. 왜냐하면 코리아를 몰라. 선수들이 코리아를 몰라요. 예, 코리아를 몰라요. 저를 보고 이제 뭐 중국 사람인지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코리아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손톱깎이였어요. 손톱깎이를 갖고 다니면,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손톱깎이를 늘 쓰거든요. 저는 이제 손톱이 자꾸 깨지니까 공 던지면서 손톱깎이를 늘 갖고 다니면서 그 손톱 손질을 해요. 그래서 이틀 전까지는 항상 손톱 손질하고 다음 날 경기 전날은 손톱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경기 끝나고 이틀 동안은 또 손톱 손질을. 그러니까 이 손톱깎이가 코리아라 적혀있기 때문에 늘 저한테는 친구였고 내 나라였었고, 예, 저를 위로할 수 있는 뭔가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근데 이 선수들의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케이, so what? 뭐 이런 반응이에요. 하지만은 너무나 저한테는 자랑스럽고, 예, 뭔가 저의 외로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얘기 하다가 아니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네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파드레스에서 부단적으로 가셨고 손톱깎이까지 나왔네. 라면도 나왔고 손톱깎이도 나왔고 이제 비즈니스 엮을 게 예, 많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걸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애국심도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한국 기업을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네. 이제 뭐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글쎄요, 뭐 일단은 제가 왜 스파클랩의 파트너로서 또 스타트업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는지라는 이제 아까 사실 기자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겪어온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선수로서의 그 정신, 예,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에게 또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또 어떠한 플랜을 짜주고 할 수 있는 이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게 뭐랄까 정신 마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예, 그랬는데 아까 이제 스타트업들의 그런 발표를 하고 또 저 밑에서 계속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미국의 스포츠와 기업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운동 선수였고 또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항상 이 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룰이 있고 그 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당당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 승복하고 하는 그러한 스포츠맨십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 이제 반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이러한 스포츠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프레임워크죠. 예, 그래서 아마 뭐 기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스타트업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뭐 반칙이라든지 아니면 배신이라든지 뭐 이런 음모 뭐 이런 조금 뭐 너무 많이 표현했나요? 뭐 이런 어떤 유혹에 그 단어 정리를 좀 하는 네.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청탁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기업들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업에 활동을 하면 기업에 참여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후배들이라든지 스포츠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기업들과 친해지면서 이 기업들이 그 선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스포츠맨십을 같이 해나간다면은 이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이 사회에 이로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제가 또 후배들에게 또 스포츠를 성장시킨 또 스포츠 스타 출신들 후배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IMF를 겪고 그 정말 한국이 어려웠을 때 아마 두 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박찬호 선수의 그 미국에서의 그 투지 정말 그 처음으로 가서 그 개척을 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이제 나중에 박세리 선수도 이제 골프로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명감, 애국심이라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스파크랩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자. 그래서 아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바라는 게 한 가지 계시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또 원하는 효과, 또 다른 선수들도 같이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제가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스포츠 후배들이라든지 앞으로 은퇴 이후에 고민하는 그런 스타 출신의 선수들에게 어떤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선수들을 통해서 또 뭐 지금 뭐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 유현진 선수도 있듯이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이 사회에 굉장히 이로움을 많이 주고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과 또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해줬던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 출신들이 또 앞으로 이런 기업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그들의 어떠한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도 좀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그걸 저는 선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사회의 환원이라고 생각해요. 뭐 더 좀 심오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저는 그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완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가 은퇴를 할 결정적으로 한 이유는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떠한 후배들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그 스타트업들 야구 선수들 그때는 이제 야구 선수들 미래의 꿈나무들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게 우리의 미래니까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길을 가야겠다. 그게 지금의 이제 뭐 경영을 배운다든지 행정을 배운다든지 야구에 관련해서 이런 걸 배우는 길도 도중에 야구 선수로서 계속 성장해서 스타가 되는 선수들 밑에는 더 많은 수많은 조기에 그만둬야 되는 선수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또 다른 어떠한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가야 될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수 출신의 전문 변호사, 야구 선수 출신의 전문 경영인, 야구 선수 출신의 전문 이한주 대표님 같은 김원민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은 스포츠맨십을 가진 이런 경영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또 이런 뭐라고 할까 새로운 꿈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박 선수님 원래 이게 프로그램에는 없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거 그 관객한테 퀘스천 받아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죠. 뭐 한번 피날 준비 되셨으면 언제든지 여기 오늘 말씀 잘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서 컨트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자, 이게 대부분 한국입니다. come on. 이게 대부분. 저기 우리 좀 가까이 갈까요? 이제 다시 돌아갈까요? 서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불리하실까봐.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박찬호 선수를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아마 처음이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팀이 제일 인상 깊으셨고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야구요? 아니, 오늘 발표한 팀들 중에서. 일단 오늘 발표했던 다저스 팀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파드레스 팀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제대로 이해는 하기가 힘들어요. 저게 뭐지? 왜 저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앱도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저희 부모님까지 쓰는 그런 노인분들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IT와 이 오늘 발표했던 이런 분들의 이 사업 설명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저는 유심히 본 게 저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다리가 약간씩 떨리는 것도 보고 또 이 뭔가 이제 잠깐 가희가 준비했던 그 이야기들을 외웠잖아요. 외워서 그거를 하려니까 자꾸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투수다 보니까 이 타자들의 이 무브멘트가 다 아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당당했어요. 뭐죠? 자판기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키보드 자판기. 청탁이나 부탁이나 똑같아요. 야, 키보드. 하여튼 키보드. 키보드 안에 그 리모컨인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대박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은근히 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당당하고 제일 자신 있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친구의 어떤 발표하는 저는 모습들을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 웃기지만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다음 이런 기회 있을 때는 좀 더 잘할 거거든요. 그런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친구의 아마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박찬호 선수가 이제 키보드에 자판기에 나오는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저기 여자분 가운데.
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운동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혹은 젊은 운동 선수들이 진로가 막혔을 때 진로를 변경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되게 전문 경험도 있으시고 네트워크도 있으시고 하니까 혹시 그 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기업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후배들이죠. 예, 그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조기 포기를 해야 되는 부상이라든지 뭐 어떠한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간다든지 팀이 약해서 또 대학을 못 가든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선수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실패하는 선수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에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이 야구의 선수로서의 이 길이 그때까지의 길이 자기가 정말 성공을 제대로 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나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매일 옷을 바꿔 입잖아요. 뭐 똑같은 걸 계속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친구 혜민스님은 계속 똑같은 옷을 입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데 바꿔 입잖아요. 근데 바꿔 입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에는 사실 굉장히 설레임도 있고 또 꿈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 출신의 경영인, 야구 출신의 뭐 행정가, 야구 출신의 의사, 야구 출신의 의사가 이 타미 존 솔주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느낄 텐데 야구 출신의 행정가가 협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선수들의 느낌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사실 미국에는 그게 너무 흔해요. 선수 미팅이 있어요. 뭐 연패를 하고 나면은 한 3번 정도 연패를 하면은 보통 미팅을 해요. 그래서 다시 좀 정신 차리자는 그런 마음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미팅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좋은 학교 출신 선수들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저도 좋은 학교로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대신 야구를 잘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공부를 해야지 이 야구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인지를 모르면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채우는 음식에 불과해요. 무의미한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속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아마 내가 하는 야구를 위해서 음식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게 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내가 지금 야구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꼭 성공을 하겠지만 성공을 못 하더라도 또 다른 길을 위해서 이 선수들에게 이 꿈나무들에게 학업 또한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야구 끝나고 나서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을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유, 박수.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마 이 야구 팬이라면은 그 박찬호 선수를 생각하면 또 일본의 노모 투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노모 선수가 123승을 기록했죠. 네. 그때 이제 아시아 투수로서 이제 최다 그 우승이었는데 그거를 박찬호 선수가 124승을 하면서 깼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박찬호 선수에게 124승이란. 네. 저한테 124승은요 스타럽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23승 이대호 노모 선수죠. 2007년도에 제가
메이저리그 경력 10년 이상 된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1년 내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선수는 저는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끝이라는 거, 포기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마무리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구단에서는 계속 마이너리그에서 저를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쓰더라고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오라는 팀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오라는 팀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끝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저의 가치와 과거에 다졌을 때 그건 너무나 멀리 떠나 버렸어요. 이제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안타깝고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다시 또 계속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찾았어요. 그게 123승이었어요. 노무현 히네오 선수와 저의 커리어를 쫙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포기만 안 하면은 그 승리 123승은 깰 수 있겠더라고요. 노무 선수는 은퇴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기자가 저한테 유현진 선수를 보면서 부러운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저스 타선이고 그리고 하나는 ING다. 유현진한테는 ING가 있다는 거죠. 예, ING가 있다는 것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포기를 안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팀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가? 그래서 제가 나라는 거를 내려놨어요. 멀리 아까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저스 시절에 그 박찬호는 1,000만 불 이상 벌었던 박찬호는 다 떠났어요. 이제는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럭저럭한 선수야. 나를 내려놓고 다저스의 구단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나를 테스트해 줄 수 있겠냐고. 스프링 캠프에 초대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다저스는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노 할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성적이 안 되니까. 근데 오케이를 한 이유가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제가 오케이를 하는 순간, 아니 다저스에서 저를 오케이를 초청을 하는 순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저스 모자를 하나를 더 사게 돼요. 신문에 더 나오게 돼요. 다저스 브랜드가, 이 로고가.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연봉 줄 일도 없고 안 좋으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저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어떠한 또 다른 희망을 제공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데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무 히데오의 123승을 꼭 깨야겠다, 은퇴 전에. 그랬는데 이게 또 선발이 아니라 또 구원이네요. 구원은 1년에 잘해야 2승, 3승. 과거에는 1년에도 18승까지도 해봤는데 제가 7승이 남았어요. 123승을 깨려면. 근데 그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근데 그 3년 속에 지난 14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또 느끼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얻은 거,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월드 시리즈 경기에 마운드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죠. 나는 더 이상 내한테는 없어. 그게 늘 부러워서 김병헌 선수가 너무 부러웠어요. 네. 월드 시리즈 가서 월드 시리즈 반지 갖고 있는. 근데 제가 마이너리그에서 전에도 제가 포기를 안 했더니 이거 다저스에서 재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가서 월드 시리즈까지 갔잖아요. 물론 우승 반지는 아니었어도 그건 너무나 큰 저한테 경험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라서는 경험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다리에 감각만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월드 시리즈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그 떨림을 생생히 느껴지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떨리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예. 그러고 나서 월드시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양키즈 가서 또 방출돼요. 근데 꼴찌 팀인 파이러츠에서 또 손을 벌려요. 참 박찬호 인생이 이렇게 은인의 연속이 최고의 양키즈 팀에서 방출되고 꼴찌 팀 파이러츠에서 왜 나를 저는 은근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 워낙에 손 벌려주면 하는데 그런 팀은 없어. 꼴찌팀 피츠버그야. 근데 왜? 나이도 많은데 나중에 알았어요. 젊은 선수들이 많은 거야. 그 리빌딩을 위해서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인 내가 라는 거, 한국 사람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줘? 이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 과거에는 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배려되고 차별되고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선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구원 불펜에서 선수들이 아니나 다를까 질문투성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투마치 토커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월드 시리즈 마운드에 갔을 때 어땠냐? 야 다저스랑 구단은 어떠냐? 파드레스 구단은 어떠냐? 필라델피아는 어떠냐?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밤 새시죠? 예. 괜찮나요? 예. 문 닫아주세요. 예. 괜찮죠?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투머치 토커가 됐는데 오케이. 그때부터 투마치 토커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데리고 원정만 가면 한국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늘 나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항상 선수들하고 싸워야 됐어요. 막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맨날 자꾸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 데리고 내가 한국 식당 가서 한국 음식을 막 먹이는 거예요. 김치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마늘 냄새를 다 물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외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즌 마지막에 124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집니다. 124승을 했어요. 그것도 퍼펙트하게 3이닝 동안 점수도 안 주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6개나 잡으면서 퍼펙트하게 9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던지고 났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선수들도 저의 그러한 영광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저를 끌고 샤워장에 들어가면서 유니폼을 다 찢었어요. 그냥 홀딱 벗겨놓고 맥주를 다 버준 거예요. 저한테 축하 맥주를. 그 차가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때부터 찬호박이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키즈에 계속 있었고 방출이 안 됐다면 이런 영광을 그 팀에서는 안 해줘요. 축하를 해줄 이유가 없죠. 그 팀의 목표는 월드 시리즈 우승이니까. 근데 꼴찌를 달리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고 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가까워진 정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영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인터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 늦게 한 30분 이상 늦게 들어갔는데 안 가고 기다렸다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텔에 들어왔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현주 대표님이 어젯밤에 울컥하셨던 제 스토리 들으면서 부분일 텐데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저 명상을 이제 주로 하는데 명상을 착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겠습니까? 예? 예? 감동? 기뻐서. 예. 근데 기쁨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허망함이었어요. 왜 허망했냐면은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를 왔는 이 124승의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노모 히데오 선수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3승이라는 자리는 저한테는 다시 재기를 하게 하고 다시 꿈을 갖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 자리였는데 제가 그 기록을 깨고 나니까 아무도 더 이상 노모 히데오의 123승 이야기를 안 해요. 박찬호의 124승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는
박찬호보다 1승 더 하는 선수에 의해서 박찬호의 124승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125승을 해야 되겠다. 아니야 130승은 해야 돼. 아니야 150승을 해야 돼. 아니야 200승은 가야지. 아무도 못 따라오지. 근데 생각할수록 저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그 길조차 누군가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에 깨지는 거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아까 얘기했죠. 태어날 때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 그게 나눔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저는 나눔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4승의 어떠한 영광과 프라이드, 이거는 언젠가는 125승에 의해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평생 돈만 모아오면은 그 언젠가는 한순간에 없어져요. 명예 한순간에 없어져요. 음주운전 하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안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그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기술인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노하우, 만약에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유현진 선수라든지 추신수 선수라든지 뭐 최재만 선수라든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저 선수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승을 평생 어렵게 1승밖에 못한 선수나 300승을 한 선수나 같다라는 거죠. 그 1승이 필요하건 300승이 필요하고는 지금 유현진 선수가 10승을 위해서 지금 3경기라는 것을 소비했는데 10승을 하려는 그런 마음과 목표와 하자고자 하는 그 열정, 이런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거,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124승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의 시간들, 그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들에게 나누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스타트업들이 언젠가는 성공을 해서 큰 기업을 운영할 때 이런 스포츠 정신, 정정당당하게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 경쟁 속에서 제대로 번창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미래를 키워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해주신 오늘 박찬호 선수의 스타트업 업계 등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박찬호 선수와의 대담을 마치고 또 클로징 멘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